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작년 9월에 조국 정치로 대변되는 그 전체주의 체제를 반대하면서 전국의 6,300여 명의 교수님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출범했고요. 현재도 좌우 가리지 않고 어떤 전체주의적인 움직임을 저희가 반대하면서 이념 중립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뭐 특정 기업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개혁이 뭔지에 대한 진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특정직 공무원이고 법관하고 똑같습니다. 법관하고 똑같이 분류되는 특정직 공무원이고 사법부라고 부르는 게 좀 더 가깝습니다. 준사법기관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준사법기관이 하는 역할은 그 임명된 권력으로서 선출된 권력에 복종하는 게 아니고 선출된 권력을 견제하는 겁니다. 헌법상에 그렇게 권한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선출된 권력이 헌법 체제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게 헌법에 의해서 임명된 게 준사법기관이라는 거지 거꾸로 됐다는 게 아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을 통제하는 게 뭐 검찰개혁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견제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상 기관을 통제하는 것을 거꾸로 그게 마치 개혁의 방향으로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본말이 전도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직 공무원이면 그런 특별 권력 관계에 의해서 그런 것이 타당한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준사법기관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분명히 한국 정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그 법계가 조금 전문적이긴 합니다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륙법계가 있고 영미법계가 있고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해 있고요.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이기 때문에 검찰 권력이 기소 여부를 전행적으로 결정하는 그러한 체제고 그게 사실은 많은 권력과의 유착을 가져오면서 부작용을 낳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검찰 개혁도 결국은 그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의 피해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게 주요한 하나의 그 과제인 것이죠. 영미법계는 반대로 그 검찰의 어떤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많은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배심제도, 그랜주리라고 부르는 미국의 대배심제도, 영국의 제도 이런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20여 명의 민간인들로 주리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20여 명을 뽑고 그 23명까지 뽑습니다. 23명까지 뽑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수의 배심원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랜주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소권이 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의 대표자인 그 대표성 있는 무작위 추첨에 의한 주리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검사가 무슨 정치 권력과 야합해가지고 뭐 기소하지도 않을 사람을 기소한다든지 또 거꾸로 한다든지 그런 가능성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미법상에 분명히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그 전통이 있고요. 그래서 양 법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즘에는 서로 배웁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지 어떻게 하나가 맞겠습니까? 그래서 대륙법계 국가라도 영미법계 국가를 참조하는 거고 영미법계 국가라도 이 주리 시스템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주리 결정을 또 번복하는 제도를 또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법계가 수렴돼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본은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렴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인정을 해서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검찰심사회 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독점하고 기소편의주의하는 그 체제를 수정을 해서 검찰심사회 제도를 도입을 해서 400명 정도의
상당한 법률 지식이 있는 건전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를 하고 그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11명의 심사회 위원을 추첨을 통해서 선발해서 11명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해서 11명이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게 되면 검찰은 기소를 해야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결국은 사후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법계고, 사실 우리나라 그 검찰 제도가 일본을 많이 카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벌써 한 40년 된 것 같아요. 50년 됐나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그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제도를 이렇게 폐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비로소 이걸 겨우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굉장히 소중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검찰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요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오히려 보완하고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게 검찰개혁의 방향이지, 이거를 무시하고 어떤 검찰이 그 무시하면서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검찰개혁의 방향이 절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 우리나라의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250명의 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법제도에 대한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임명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딱 규정돼 있고, 그 250명 중에서 15명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각 사안의 심의위원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15명이 혹시 그 당해 사안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뭐 압력을 받았다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회피하고 기피하는 제도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배제하라든지 저 사람은 안 된다든지 해가지고 이념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회피하고 기피하는 제도도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다 걸러서 대표성 있는 사람을 15명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이제 권고 의견을 내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일부 단체에서 뭐 그 결정에 참여한 사람 중에 일부가 뭐 어떻게 의견을 좀 강하게 냈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삼성과 유착이 돼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회피 기피 제도를 이미 거친 거예요. 그게 있으면 그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사람을 걸러내면 되는 건데, 사후 다 한 다음에 결정한 걸 가지고 다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미 그 절차적인 제도에도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11명의 검찰심사회 구성원이 그 8인 이상 그 결정을 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11명 중에 8인이 검찰의 의견과 다르면 검찰은 그 검찰 심사회 의견을 따르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명 중에서 8인이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결국은 검찰의 결정 자체를 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에 결정이 10명이 찬성을 했고 권고를 했고 3명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뭐 10대 3 정도면은 상당히 대표성 있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권고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법적으로라도. 근데 참고적으로 영미법계에서의 그랜 주리에 있어서의 그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그랜 주리의 결정은 23명으로 구성이 됐다면은 과반수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2명만 가부 판정을 하게 되면 기소될지 안 될지를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재판과 달리 기소는 일반 대표성 있는 국민들이 한 과반수 정도만 이렇게 의견을 내면 그게 사실은 대표성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기소 여부는 진행을 하고, 나머지 유죄 판결할지 안 할지는 굉장히 가중된 그때는 또 주리가 있죠. 배심원이 있죠. 정식 그 재판에 따른 판정에 대한 주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가중된 정족수로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소 여부에 대한 그 의견은 사실은 과반수만 넘으면 그게 사실은 대표성 있는 국민의 의견이다, 민주적 통제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중된 기준을 따르더라도 10대 3 정도면은 상당히 대표성 있는 권고 의견이 낮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와 비추어 보아도 그렇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 권고 내용을 무시하면서 그게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검찰이 이제 기소 쪽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검찰 개혁의 전반적인 방향과 상당히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만약에 검찰이 무시를 하려면은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최소한 국민들이 합당한 이유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게 번복이 돼야 되는지, 왜 무시당해야 되는지. 그 10명의 의견, 3명의 의견인데 그게 왜 3명의 의견 쪽으로 자기들은 가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얘기를 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거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그렇게 어긋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게 뭐 일부 무슨 시민단체의 좀 편향적인 얘기를 듣고 그냥 그렇게 한다든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결정한다 하는 것은 비록 법률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그게 전반적인 그동안 이뤄놓은 어렵게 이뤄놓은 그 한 가지 중요한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중요한 그 개혁 움직임마저 거의 사문화시켜 버리는 방향으로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사실 이 검찰이 무슨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일개 기업을 이렇게 때리는 수준으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도 국민에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실제로는 검찰 개혁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권력을 장악해 나간다든지 특정 기업을 이렇게 이념적으로 찝어서 때리기 수준으로 가면서 그걸 계속 검찰개혁 하면서 포장을 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막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그 제도의 신뢰성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공정과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 실제로 이율배반적인 어떤 결정을 검찰 스스로가 하게끔 그 중요한 고비마다 그렇게 자의적으로 결정을 한다면 그거를 저희 사실은 제가 뭐 오늘 개인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비판하는 거거든요. 좌우를 떠나서 그거는 개혁이 아니고 권력 장악이고 오히려 편의적인 수단을 늘리는 방향이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검찰총장을 저희는 이미 의견을 일찌감치 냈습니다만은 공수처 관련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검찰총장을 평검사들이 뽑게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평검사들이 뽑게 하고 검사의 임명권을 검찰이 알아서 하게 됩니다. 그 검찰 수사심의회 같은 이런 제도는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더욱 확대해서 인원을 좀 더 늘리는 건 좋습니다. 대표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미국처럼 한 20명으로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거는 폐지할 것이 아니고 사문화시킬 것이 아니고 점점 확대하고 좀 더 나갔으면은 이게 단순히 검찰 심의회 의견이 권고가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상당히 의무적인 성격을 갖는 절차로 이참에 오히려 발전시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검찰 정치 권력은 제자리로 돌아갈 거고 검찰 수뇌부는 그러면 검찰총장도 지들이 뽑고 뭐 이런 그것 때문에 검찰이 부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검찰 수뇌부는 그 평검사들이 무서워가지고 절대로 부패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민주적인 절차와 같은 심의위원회 제도 이런 거를 보완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를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를 자체적으로 강화해 나가게 되면 그 절대 검찰 내부에서 부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검찰 개혁의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거에 하나의 그 필수적인 연결고리로 이런 민주적 통제 제도는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하고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의미에서 이번에 검찰이 전체적인 방향과 신뢰성 회복과 역사적인 과제를 수행한다는 그 사명의식을 갖고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이 제도 개혁의 동력 차원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면서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